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합타임. 백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백만이 눈앞에 있으니까 네. 백만 요정이라고 자꾸 이제 부르는 게 약간 좀 민망하다. 이제 100만 되면은 피디님 아빠가 오면 200만 요정, 이제 300만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100만 기다립니다. 유튜브로 SJ님이 네. 오윤혜 씨 덕분에 모른다고 주눅들지 않고 네. 긍정의 마인드로 새롭게 아는 즐거움을 느끼려 합니다. 네. 자존감 대마왕. 아이들도 이런 엄마 정말 좋아할 듯이요. 맞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육아를 저희 남편이 담당하는데 아, 그래요? 전 딱 하루에 30분 책 읽는 시간만 집중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잘 때가 되면 양옆에 제 옆에 붙어가지고 무조건 엄마랑 자고 어. 제가 안 오면 잠을 안 자고 기다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분노가 아니 결국 밥도 내가 다 해줘 다 시켜줘 하는데 그거 엄마만 찾는다. 인기 좋습니다. 제 비결이 아이들에게. 뭡니까? 비결이 진짜. 그 30분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아. 그 엄마이기 때문에 10달 동안 아이들을 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분이 네네. 지난 자신의 SNS에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큰 결단이다.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라고 주장을 한 거를 봤는데 이분이 충북 청주 출신이잖아요. 네.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뭐 기꺼이 친일파 허락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신성한 대한민국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본으로 가시기를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뭐하러 국민 세금 축내고 있습니까? 친일파가 되겠다는 분이 이제 세금 받는 건 포기하시라. 대한민국 세금 받는 거. 속 시원한 해결책이네요. 굉장히 예.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네. 저도 고향이 청주거든요. 네. 심지어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노영민 후보하고 김영환 후보 지금 도지사 두 분이 경쟁을 하셨는데 두 분 다 고등학교 선배예요. 우와, 네. 학연, 네. 학연. 예, 아니 뭐 그냥 학연이랄 건 없고 그냥 선배님. 예, 그냥 뭐 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좀 여쭤보시지 그랬어요. 이런 통 큰 발언. 아, 통 큰 발언 어떻게 하게 하다가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만나서 네. 만날 기회가 또 뭐 억지로라도 만들려면 있겠지만 네. 그 이분이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이고요. 오, 덴티스트. 예, 네. 시인이시고요. 진짜요? 예, 시집도 네. 내셨어요. 네. 그리고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진짜 꽤 계시네요. 민주당에 계시다가 또 예. 가신 분들이 꽤 있군요. 예. 민주당. 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경기도 안산인가? 예, 거기서 정치 시작하셨을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랬다가 뭐 이렇게 좀 하락기를 네.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거 당선 안 되고 하다가 네. 어느 날 보니까 그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시인이시라서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보통은 이제 뭐 치과 의사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네. 모르겠는데 매우 강렬한 표현을 좋아해서 구설수에 종종 오르세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네.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그때는 국민의힘의 국민의당 안철수 씨가 당대표를 했던 네네, 안철수. 그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 욕설하지 않았냐, 또 그 형수에게 욕설하지 않았냐, 또 형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냐라는 그런 발언을 막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네. 그 건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매우 강렬하고 눈에 띄고 이런 역할, 이런 표현, 이런 행동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번에도 본인의 심정이기도 했을 수 있겠지만 신념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자면 이번 기회에 네. 말하자면 이분이 원래 경기도가 자기 주요한 정치 무대잖아요. 네. 근데 충북으로 가서 도지사 후보가 됐어요. 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매우 강력하게 꽂아준 것 때문에 오.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북도지사 김영환 네. 이런 분들은 용산에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줄을 네. 그쪽으로 딱딱 세워져가지고 도지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훈 차원에서 이제 보훈 차원에서 매우 SNS 에. 강력한 그러니까 SNS에 쓰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유튜브 자신 뭐 도지사 방송인지 뭔지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은 네. 친일파가 아니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자연인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민간인이라면. 근데 이분이 세금을 받고 일하는 도지사이신데 네네. 이 친일파가 기꺼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네. 얼마나 많은 그 충북 도민들의 부끄러움은 그 충북 도민들의 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서 지금 충북 공무원 노조나 네. 이런 데서 이거 사죄하지 않으면 가만히 네. 안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원래 충남하고 충북이 도지사가 둘이 김태흠 도지사랑 네. 번갈아서 명예도지사를 네. 하루씩 하기로 했는데 충남 공무원 노조에서 오지 마, 난 못 받아.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예, 못 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연초에는 원래 시군구 자기 이제 충북도 안에 시군구를 다 다니면서 보고도 받고 네.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네. 다 중단됐어요. 그쪽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공무원 노조나 다른 뭐 시민들이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네. 김영환 사과하기 전에 오지 마라. 라고 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세금 받지 말아야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상 네. 아, 이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반어적 표현이다. 워낙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하신 거라서 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었다. 네. 내가 설마 진짜 친일파가 되겠냐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이 워딩이 생각납니다. 나는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워딩이 생각나면서 좀 네. 씁쓸합니다. 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네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먹었다는 기사가 잔뜩 오므라이스를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오므라이스 16일 기사가 날 저녁에. 잔뜩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뉴스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바이든이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세금 초과이익으로 더 내라 해가지고 약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네. 짓고 보조금을 받는다면 네. 초과이익도 75%까지 내라. 네, 그거 듣고 진짜 바이든 너무한다. 여우 같다, 여시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생각해 보면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저런 대통령 있으면 좋겠다. 진짜 국익을 위해서 잘하는구나라고 오늘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파산한 은행 고객 예금은 전액 보상하겠다. 이게 지금 SUV. 파산. SVB. SVB. 예. 그게 파산으로 인해서 막 블랙 먼데이가 될 것이다. 맞아요. 막 증시가 난리 날 것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기자회견에 그런 일 없다. 예금 전액 보상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은행 파산 위해서 금융 규제 내가 강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약간 상승하고 미 증시는 오히려 네, 그리고 유럽만 하락했어요. 미국은 혼조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강원도지사 누구죠? 김진태 씨의 그 레고랜드 사태가 떠오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의 대처가 다른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예, 오므라이스 얘기만 나오고. 오므라이스를 뭘 먹든 이런 것들이 정말 답답하고 국익이라는 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대통령은 이번 일본에 가셔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 뭐 의제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의 후속 조치, 한국의 후속 조치. 아마도 우리나라 전경련과 그쪽의 게이단련, 경단련이 네. 만나는 것으로 보아서 미래청년기금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면 장학금 주겠다. 네. 이 돈을 일본의 게이단련과 한국의 전경련이 돈을 같이 내서 재단을 만들자, 미래청년 기금을 만들자 네. 이런 얘기하고 아까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요. 그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보상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거 오므라이스밖에 없다는 겁니까? 할 말은 없어요. 네. 오므라이스 그 라이스를 네. 계란으로 싹 덮듯이 네.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 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네. 해법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적 연상선에서는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 불법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한국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근데 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게 그 첫 네. 단추가 잘못 꼬였기 네. 때문에 꿰었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답답합니다. 바뀐다고 해서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또 출발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네. 정권의 성격이나 정권이 두는 가치 중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피해자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오므라이스입니다. 오늘 저녁은 오므라이스. 무조건 오므라이스입니다. 아주 그냥. 네네. 오늘 3부에서는요.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 데니얼 킴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WBC 3연속 1회전 탈락한 우리 야구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